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코스피가 4,500을 찍었다고 매일 밤 뉴스에서 축제 분위기인데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주식에 넣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통장은 왜 텅텅 비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정부는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몰래 털어서 환율을 막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실제로 1월 6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6,300억 원을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샀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폭탄을 고스란히 받아들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나라의 비상금인 외환보유고를 28년 만에 최악의 속도로 털어먹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면 난리가 나니까요. 잠깐.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내기 전에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가, 한국은행이, 그리고 언론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 4,500. 이게 진짜 우리 경제가 강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거대한 함정인지 숫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둘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왜 지금 짐을 싸고 있는지 그들이 본 위험 신호가 도대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숫자부터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코스피가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75.6% 상승했어요. 1999년 이후로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겨우 며칠 만에 또 10% 가까이 뛰었어요. 엄청난 수치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작년 1월에 5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만 원이에요. 거의 3배죠. SK하이닉스는 아예 70만 원을 넘었고요. 이렇게만 보면 완벽한 호황 아닙니까? AI 반도체 열풍이 있죠.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고 뉴스 틀 때마다 코스피 5천 간다고 난리예요. 증권사 보고서마다 장밋빛 전망뿐이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루 전날인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2조 1천억 원. 2조 1천억 원. 하루에 이렇게 사들이니까 당연히 지수가 폭등했죠. 그런데 갑자기 6일부터 파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외국인이 산다는 건요. 전 세계에 있는 돈 중에서 진짜 똑똑한 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판다는 건요. 야,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털고 나가자. 꼭지 찍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그 사람들이 판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월 6일 하루에만 5,950억 원을 샀어요. 거의 6천억이요. 이게 뭐냐면요. 풍선 게임 있잖아요. 음악 나오는 동안 풍선 넘기고 넘기다가 음악 멈추면 터지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문제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마지막 풍선을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은 왜 지금 나가는 걸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숫자들을 보고 있죠. 그럼 그들이 본 건 뭘까요? 세 가지 죽음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폭풍이 올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 환율입니다. 환율이 12월에 1,484원까지 치솟았어요. 1,500원 직전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1,500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선을 넘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래서 뭘 했냐? 달러를 팔았어요. 막 쏟아부었죠.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겁니다. 결과는요, 환율이 며칠 만에 1,44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산기를 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환율이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네. 정부가 달러를 팔아서 억지로 낮춘 거잖아. 그럼 이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은 알아요. 정부가 영원히 달러를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환율 차이까지 보는 거잖아. 나가야지.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수영장으로 비유해 볼까요? 수영장 물이 너무 차올라서 넘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펌프를 가져다가 물을 빼내서 수위를 억지로 낮춘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알아요. 저 펌프 멈추는 순간 물 다시 차오르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에 발표한 숫자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고가 4,280억 5천만 달러예요. 전달보다 26억 달러 줄었습니다. 에이, 고작 26억 달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12월이라는 타이밍이에요. 보통 12월은요.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거든요. 왜냐면 은행들이 분기말 비율을 맞추려고 달러를 중앙은행에다 맡기고요. 또 채권 이자 수익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50억에서 80억 달러 사이를 시장에다 던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있었죠? 그때 이후로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28년 만에. 비유하자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호수로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뿌리다 보니까 물탱크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불은 당장 껐어요. 맞아요. 근데 다음번 불 나면요. 뿌릴 물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신호. 한국은행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작년 하반기 내내 뭐라고 했냐면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걸 듣고 아,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였죠. 투자자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금리는 못 내리고요. 대신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환율 막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1월 들어서 총재가 연달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1월 2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 자체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너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국민연금이랑 우리 해외 투자자들한테 직접 화살을 돌렸어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불러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 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달러 팔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흘 뒤인 1월 5일요.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또다시 고환율 경고를 날렸어요.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요.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하고 정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촉구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작년에는 금리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말을 바꿔서 환율 때문에 내수기업들 다 죽어간다. 서민들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오히려 경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전망도 진짜 암울하게 내놨어요.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예요. 근데요. IT 산업만 잘 되는 K자형 회복이라서 IT 빼면 1.4%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만 잘 되고 나머지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감 경기는 숫자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요. 통화정책 방향에서 나왔어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문에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어요. 상황에 따라 여부를 결정으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내릴 생각 없다. 데이터 보면서 정교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는 마지막으로 유지경성, 뜻을 모으면 이룬다 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이 나라 중앙은행은 말 바꾸기 대회하나? 작년에는 금리 내릴 듯 말 듯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날리네. 독립성도 없고 그냥 정부 눈치만 보는구나.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하겠어. 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한테 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 안 해요. 지금 4,280억 달러잖아요. 충분하다, 문제없다 이러는데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도 똑같이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문제없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4천억 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유가 뭐냐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숫자를 보거든요. 4천억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어요. 신용등급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결국 그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되죠. 근데 정부는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괜찮다만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알려줘요.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에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그럼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환율 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아요. 환율을 내리려고요. 결과가 뭐예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자금으로 달러 사고 한국은행은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 팔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걸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 노후자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난리 나잖아요. 세 번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해요.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었다는 발표 나왔을 때요.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기타 통화표시 외화 자산의 리달러 환산액 증가 등은 증가 요인이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알아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달러 엄청 팔아서 줄었다는 얘기를 최대한 어렵게 포장한 거예요. 1997년 IMF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감추려고 온갖 경제 용어로 둘러대는 거죠. 네 번째,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 안 해요. 이창용 총재가 1월 5일에 IT 제외하면 성장률 1.4%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해요?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장밋빛 미래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말 안 하고요. 다섯 번째,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숨겨요. 환율이 1,500원 가면요. 수입 물가가 오르죠. 그럼 기름값, 밀가루값, 생활 물가가 다 오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요. IMF처럼 긴축 정책 들어가요.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복지 깎고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 국민이죠. 근데 정부는 지금 다 괜찮다면서 국민들 안심시키는 데만 급해요. 위험 신호는 다 감추고 책임은 국민연금하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고 이게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코스피 4,500. 이게 축제가 아닐 수 있어요. 손바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돈은 이미 출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는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는데 28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털어먹었어요. 한국은행은요, 우리는 시장 원리 존중합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매일매일 달러 팔아서 환율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포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위기는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먼저 정부가 괜찮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언론이 장밋빛 전망을 내보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들어와요. 그때가 정점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계좌 평가액에서 30%가 수익이면요, 그 중에 절반은 현금화하세요. 이건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수익의 절반이라도 지켜두면요,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총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빚내서 산 주식 있으면요,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으세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배가 돼요. 특히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따라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위기가 오면 빚이 목을 조를 겁니다. 세 번째, 새로 들어갈 돈 있으면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세요. 2021년 기억나세요? 코스피가 3,000 넘었을 때요, 모두가 5,000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2,200까지 떨어졌어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다만요, 배운 사람이랑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계좌 잔고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있어요. 위기는 항상 부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준비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현금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싸게 살 수 있었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요, 첫째는 방어입니다. 수익 일부를 현금화하고 빚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는 신중하게.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세요. 그때가 진짜 기회예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요, 정부는 더 이상 환율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환율이 급등하죠. 코스피는 폭락할 겁니다. 그때요,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이 싸게 삽니다. 우량주를요,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요,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만 보지 마세요. 달러 현금, 금,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에 오를 자산들을 미리 공부해 두세요. 여러분,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숫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신호예요. 여러분이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1년 후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축제에 취해서 끝까지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출구를 미리 확인해 두실 건가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시장의 행동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환율이 요동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거든요. 뉴스만 보면서 코스피 5,000 꿈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았잖아요.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선이 터지길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